이제 원자력의 이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점 단점을 한번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원자력은 일단 고밀도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단위 질량당 에너지가 석탄 대비 이제 15만 배 정도 돼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소요되는 연료가 작고 또 발생되는 폐기 연료 양도 작아요. 그래서 10m 바이 10m. 그 아파트 뭐 32평 그 정도 되면은 그 100만 킬로와트짜리 발전소에서 사용할 연료 25년치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새 것도 그렇고 쓴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장하기가 쉬워서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뭐 외부 그 정세에 이렇게 민감하지 않는 그런 에너지 안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청정 전력원이다. 일단 미세먼지 전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사실 가동 중에는 하나도 안 나오는데, 이제 해결료를 만들거나 뭐 그럴 때 뭐 건설을 하거나 그럴 때 조금 나오는 걸까지 고려를 해서 생애 방출 이산화탄소 양이 이제 킬로와트 시당 12g입니다. 근데 이게 석탄은 이게 얼마냐면 820g, LNG는 490g. 그래서 이 무탄소,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데 원자력이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핵분열 파편들이 방사성을 띠고 있어서 방사성 분기를 하면서 열을 냅니다.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나오냐면 정지 즉시에도 이제 원래 내던 출력의 7%, 한 달 뒤에도 0.1%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APR 1400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효율이 35%거든요. 이거 전기로는 1400 메가와트, 140만 메가와트가 140만 킬로와트가 나오지만 원자로에서는 이제 4000 메가와트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거에 0.1%, 한 달 지나면 0.1%면 4000개의 1kW짜리 전열기가 있다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열이 정지 후에도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지된 상태에서도 항상 잘 냉각을 시켜줘야 된다는 게 이게 이제 원자력 발전소의 중요한 단점입니다. 이거를 후쿠시마에서 잘 못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수소 폭발 이런 게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이 고이 감춰둔 불이라는 의미도 거기서 이렇게 정지됐어도 잘 냉각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사용 해결료, 폐기물이죠. 그게 이제 고방사성을 띠기 때문에 이제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장기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두 번째의 큰 단점입니다. 그리고 원자력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제 탈원전에 논거가 된 게 이제 원자력이 뭐 굉장히 위험하다. 한 번 터지면 많은 사람이 죽고 엄청난 재산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다. 뭐 지진 같은 거에 특별히 위험하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우리 대통령도 그걸 많이 믿으시는데, 사실상 그 내용을 보면은 그 원전 안전성에 대한 진실을 보면 여태까지 원전 사고로 사람이 죽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고요. 그게 이제 체르노빌 사고, 거기서 43명 죽었다는 게 이제 아주 과학적으로 밝혀진 얘기고, 우리가 많이 아는 그 후쿠시마 사고, 거기서 사람이 죽은 걸로 알잖아요. 근데 방사선으로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그 원전 유형인 그 가압 수형 원전, 그 원자로를 가압해서 하는 원전의 경우에는 사고가 났던 게 미국의 TMI 사고, 첫 번째 사고가 났던 TMI 사고인데, 거기서는 그 방사성 물질의 유출조차 없었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견고한 경락 건물 때문에 이제 그 방사성 물질이 안에 잘 밀폐가 돼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는 우리나라 원전하고 다르게 그런 견고한 경락 건물이 없었고, 체르노빌은 더 그랬고, 그래서 체르노빌은 사람이 죽었고, 후쿠시마는 이제 방사성 물질이 유출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그런 가압 수형 원전의 경우에는 사람도 당연히 죽지 않았고 방사성 물질이 유출된 적도 없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원전이 이제 지난 한 뭐 50여 년 동안 620개 정도 원전이 가동되면서 저희 누적 가동 년수가 18,500년 이렇게 되거든요. 그동안 발전이 이제 거의 이제 10,000 기가와트 이어, 그러니까 100만 킬로와트짜리 1년 하는 거가 10,000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발전을 하는 동안
43명 죽어가지고 이 원전이 소위 생명 안전성이 가장 높은 그런 발전원이라는 걸 이력으로서 입증을 한 거예요. 0.0043 데스 퍼 기가와트 이어.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통령도 체코 가서 이렇게 잘 자랑을 했어요. 40년간 원전 무사고로 운전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원전 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이 사용 해결료. 이거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인데 오래 방사능이 지속되니까. 근데 이게 뭐 10만 년 동안 후손에 위해를 끼치고 제대로 된 처리 처분 기술도 없다 그랬는데 사실은 현재 기술로도 안전 처분이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렇게 사용 해결료 다발을 5cm 정도 되는 구리 용기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는데요. 이렇게 두꺼운 5cm 구리 용기에 여러 개 넣어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왜 구리를 쓰느냐면은 구리가 부식 저항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산화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철광석 이런 거 보면 철광석이 Fe2O3 산화물 형태로 존재를 해서 용광로에서 이제 그거를 환원시켜서 철을 만들거든요. 근데 구리는 그냥 산화가 안 되고 캔 상태가 바로 금속입니다. 구리가 원래 산화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이고, 그래서 이제 뭐 물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산화되고 부식되고 그래서 약화되는 그런 거에 대한 내 부식성이 제일 큰 물질로 구리를 쓰고, 이런 걸 용기를 만들어서 이제 지하 500m에다가 이렇게 처분을 하는데 이렇게 구멍을 파서 또 이걸 집어넣고 그 주위에는 소위 그 벤토나이트라는 점토인데요. 그런 걸 채워요. 그걸 채우는 이유는 이 벤토나이트라는 게 방수제예요, 아주. 그래서 물을 먹으면 단단해지면서 이렇게 물이 침투를 못하게 하는 아주 굉장히 효과적인 방수제고, 이걸 이렇게 밑에 지하 안반에다 처분하는 이유는 밑으로 들어가면 일단 지하수가 적고, 지하수 움직임이 적고, 또 산소도 적어요. 산소가 적으면 여기서 이게 구리로 만든 이 용기를 혹시 뚫고 나온 이제 플루토늄 이런 물질이 이렇게 낮은 산소가 낮은 환경에서는 물에 잘 안 녹아요, 더. 그래서 그런 여러 이유 때문에 이렇게 지하 50m 안반에 처분하고, 이게 이미 충분히 안전하다는 게 입증이 돼서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서 이제 건설을 하고 있고 하기로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그 원자력의 경제성에 잠깐 말씀드리면, 원자력인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한 60원 정도 되는데, 이 LNG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그 다음에 태양광에 비해서는 2.7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한전은 이제 원자력 전기를 싸게 사요. 그리고 팔기는 이제 이게 60원에, 예를 들면 60원에 산 거를 110원에 이렇게 팔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엄청난 이익을 남기죠. 그래서 한전은 1년 동안은 원전 한 기 돌리면 한 4,400억, 그래서 전체 원전 고려하면은 6조 원 정도 이렇게 이익을 보고, 거꾸로 LNG는 사서 팔면은 손해예요, 한전은. 그래서 LNG 발전량이 늘어남을수록 한전은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근데 혹자는 저렇게 싼 게 원전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거 아니냐, 특별히 사용 해결료 비용 이런 거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저 원가 아까 50원, 60원 하는 거에 15%가 이 사용 해결료 처리를 위한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 뭐 건설할 때 들어갔던 비용, 연료비, 뭐 경상운영비 다 해가지고 사실은 발전 원가가 54원. 그래서 54원에 만들어서 이제 한전에 한 60원 정도에 이렇게 한전이 파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립 비용을 이제 한 호기당 매년 591억 원. 그래서 40년 하면은 2.4조 원이 적립이 돼요. 사용 해결료 처리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이미 다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특별히 저렇게 이제 원자력 발전 원가가 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지난 한 40년 동안 거의 3년에 2기씩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공급망이 독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완벽하게 자립적으로 갖춰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효율적인 건설이 가능하고 운전이 가능한데, 그게 가능했던 게 이제 1980년대 말에 미국에서 이제 원자력을 안 할 때 우리가 미국의 기술, 원전 기술을 전수받아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바탕으로 여러 뭐 설계 기술 자립 이런 걸 설계 제작 기술 자립, 그다음에 고도화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거고요. 제 스스로가 이때 1988년에 87년에 제가 파견 갔습니다. 미국에 컨버스천 엔지니어링인데 파견 가가지고 2년 동안 연수를 받고 와서 이제 영광 3, 4호기 요거 설계에 제가 한빛으로 돼 있는데 그때는 영광이라는. 네, 그래서 이제 기술 자립을 이뤘고요. 그 덕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원전 발전 그 단가가, 아니죠, 건설 단가가 뭐 미국의 한 3분의 1, 그다음에 프랑스의 2분의 1, 굉장히 쌉니다. 근데 이게 싼 게 비지떡인 식으로 싼 게 아니고, 아까도 그 영상에도 보여지지만 아주 고도의 그런 기술로서 고품질 건설과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은 게 미국 그 원자력 규제위원회에서 우리 APR 1400에 대한 인증을 받았고, 유럽에서도 유럽 사용자 요건을 충족해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미국 거는 이제 일본의 미쓰비시, 그다음에 프랑스의 아레바 이런 데서 신청을 했는데 그 두 나라는 못 받았고요. 우리나라만 받은 거예요.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객관적인 기술력도 인정받고, 건설 단가도 얼등히 싸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탈원전 때문에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이제 4년째 됐죠. 여러 가지 그 부작용, 폐해가 나타났는데, 일단 그 원자력 산업 분야 매출액을 보면 이제 탈원전이 되기 전인 2016년에 비해서 2018년에 벌써 24%가 이렇게 감소했고, 2019년에는 뭐 별로 안 감소했는데, 이때는 발전량이 늘었어요. 당초에는 2017년, 18년 이럴 때 원자력 발전량이 확 줄었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좀 늘어서 2019년에 총 매출은 감소하지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발전이 있고요, 발전 사업자가 있고 공급 산업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전 기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거기는 보면 이제 매출액이 뚝 떨어져서 2019년에 이제 24% 제조업체가 이제 많이 위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도, 거기 종사하는 사람도 13%가 이렇게 줄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발전, 한전이나 한수원 이런 발전에 관계된 사람들은 오히려 조금 줄었는데, 그 제조 쪽에 사람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인원이 감소가 됐고, 중요한 그 부작용이 뭐냐면 원자력 관련 학과들의 인원이 거의 30%나 줄었어요. 입학생이 확 줄은 거죠. 그 이제 앞으로 비전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안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이걸 앞으로 이제 만약에 탈원전을 지금 그대로 하더라도 있던 원전은 안전하게 가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유능한 그래도 사람들이 와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대학의 재학생이 감소하고 그러는 건, 이 원전은 앞으로 안전한 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한 그 문제점을 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수산중공업이 뭐 망해서 3조 6천억 그런 그 수여를 받았고, 또 하나는 이제 2017년에 원자력 발전량이 확 줄었거든요. 2017년, 18년. 그럴 때 2017년에는 석탄 발전이 늘어났고, 2018년에는 가스 발전이 확 늘어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서는 원자력 발전이 늘었어요. 이렇게 석탄은 줄이고 가스는 거의 그대로. 그럼 이렇게 이제 된 거에 문제가 뭐냐? 이제 요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원자력 발전이 줄면은 발생하는 문제, 그다음에 늘어서 받는 혜택. 작년 20년에는 이제 늘어서, 일단 뭐 한전 적자는 그 가스 발전이 늘으니까 한전 적자가 됐다는 건 이제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스가 이제 늘면은 무역 역조가, 그러니까 가스 발전이 늘어나면 가스 발전이 이렇게 늘어나면, 원자력 발전이 줄어들면 가스 수입량이 늘고, 그래서 이제 수입액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19년까지
한 그 가스 수입에만도 추가적으로 수입하는 데만도 이제 3조 5천억 정도가 들었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이산화탄소가 화력 발전이 늘면서 늘었던 거죠. 근데 작년에는 이제 원자력 발전이 늘어나니까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소 중립, 온실가스 감축을 하려면 원자력 발전을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이게 이제 작년 늘는 거에서 바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세계적 추세, 이것도 작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탈원전을 하는 나라는 4나라, 우리나라까지 치면 5나라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가 원전을 이제 계속 지속 이용하는 걸 하고 있고, 지금 현재 53기의 원전이 건설 중이고, 특별히 이 UAE, 터키, 벨라루스, 방글라데시 이런 데는 여태까지 원자력을 안 하다가 신규 원자력 국가로 해서 이제 특히 이 UAE 같으면 이 원전을 이제 성공적으로 지금 이제 가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상업운전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석유만 파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으로 그 2030년까지 원전 규모가, 세계 원전 규모가 미국 상무성에서 예측한 건데 5천억 내지 7,400억 달러가 될 거다. 우리 돈으로 한 거의 한 7, 800조 되는데, 거기에 미국 그 기업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미국 정부는 미국 수출입은행 같은 걸 통해서 금융 지원을 이렇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러고 있고요. 영국이 아주 대표적으로 원자력을 이제 진흥하려고 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영국은 이제 북해에서 가스가 많이 나오더라도 그 탄소 중립, 소위 넷 지로 에미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 순무배출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해상 풍력, 가스는 안 쓰고 대신에 북해 해상 풍력과 원자력을 이제 이렇게 많이 늘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 짓고 있고, 우리나라 참여도 이제 요청하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탈원전 때문에 이제 들어가지 못했죠. 최근에는 이제 재작년부터 탄소 중립이 거의 탄소 중립 선언이 거의 세계적인 유행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거의 모든 주요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은 사실 화력 발전량이 엄청 많아가지고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늦춰서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실현을 할 거냐 하는 데에서 원자력을 지금보다, 그러니까 이 계획된 거 2025년까지 있을 거에 한 5배. 이러면 이 발전량으로 보면 그 원자력 기수로 보면 한 450기 정도 돼요. 지금 한 50기 정도 있는데 그만큼 많이 늘리겠다 그랬고, 요거는 요번 주에 나온 사진인데요. 존 켈리라고는 미국의 기후변화 특사, 이 사람이 이제 바이든에 의해 가지고 이제 기후변화 특사로 임명됐는데, 중국에 가서 여기 시젠화라고 또 중국의 이제 그 기후변화 대처하는 그 아주 유력한 사람인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그 뭐 무역 분쟁 이런 거로 이제 서로 비협조적이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서로 같이 협조하겠다라고 이제 동의를 하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오늘 나온 사진인데, EU에서 원자력을 지속 가능한 그 에너지 생산 수단으로 인정을 해서 금융 지원을 해주겠다. 돈을 빌리고 그럴 때 저리로 해주겠다는 결정을 오늘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는 원자력의 지속 이용이 추세고,